남자분들이 90%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. 화장실 청소. 이거 화장실 청소랑 음식물 쓰레기는 100% 거의 이걸 안 해야 하라고 한다? 그 순간에 싸움 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, 좋은 변호사 이혼을 부탁해 안변입니다. 요즘에 2030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? 체감상 2030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2030들의 실질적인 이혼율이 통계보다 더 높은 이유가 있어요.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1년 정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, 특히나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혹시나 결혼식하고 같이 살았는데 좀 안 맞을 경우에는 갈라서는 경우, 서류상으로는 이제 깨끗하니까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,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 했어? 그러면 대단한데? 약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? 그런 반응이더라고요. 유독 이렇게 2030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? 연애 때랑 결혼 때랑 많이 달라져서 그냥. 네, 되게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셨는데, 대부분 뭐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불륜이잖아요. 2030이 뭐 유독 외도를 많이 하냐, 자유분방해서, 뭐 그건 아니고 외도가 아닌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. 돈 문제로 사실 이혼을 되게 많이 해요. 결혼을 할 때 남자분의 재력이나 연봉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요? 월급 얼마고 이런 거 정확히 원천징수 떼우라고 하나요? 약간 부풀리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있겠죠. 상대방 잘 보이고 싶으니까. 예를 들어서 오늘 500을 벌어. 그게 세전이냐 세후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이게 구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이 떼기 때문에 연봉하면 사실 다 세전 연봉을 하는데,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남자 7천 번다 하더라. 그럼 그게 네트로 7천이 꽂히는 줄 알아요.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피부 관리도 요즘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도 받고 하려면 이 정도면 넉넉하겠네 했는데,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고, 그런데 남편 연봉은 거짓말 한 건 아닌데 세전이었어. 괜히 또 티격태격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. 소득도 그렇지만 요즘엔 자산이 더 중요하잖아요. 어디 땅이 있다더라, 뭐 건물이 있다더라. 사실 있긴 있는데 대출이 뭐 90%야.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거잖아요. 자기 결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혼수가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,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. 강남에 집을 해온 거죠. 남자분이 한 15억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해오고, 여성분이 이제 혼수 같은 거 채우긴 했지만 그 시댁에서 매달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생활비에 써라 하고 주는 상황인데, 여자분 입장에서는 집안일도 난 하기 싫다, 뭐 아줌마를 쓰고 싶다, 해외여행 더 자주 나가고 싶다. 근데 남자분이 본인 소득이 이렇게 높은 분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죠. 그런 걸로 막 싸우다가 이혼하고 싶다 하고 찾아오신 분이 또 있었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빚이랑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코인이나 주식이나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. 이것 때문에 몇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이렇게 물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숨긴 거예요. 연애할 때는 그냥 투자만 하고 있어서 돈을 좀 벌다가 결혼 직전에 크게 까먹은 거. 그걸 갑자기 오픈하기가 좀 미안해서 오픈 못했는데, 나중에 딱 오픈하니까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채무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는 또 돈과 관련된 게 소비 패턴입니다. 연애할 때는 소비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특히나 연애 기간이 짧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,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 패턴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원하는데, 연애할 때는 좀 개념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좀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은근히 이런 거를 막 한다거나, 조그만 거 하나 사도 뭔가 명품을 사기 원하는 거야. 남편이 뭐 전문직이고 한데 그렇게 해도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혼하고 싶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,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좋아한다거나 뭐 시계를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또 문제되는 거는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, 돈이 많이 나가는 데서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도 있으면 문제가 되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애할 때 상대방의 소비 패턴 이런 게 어떤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좀 많이 부딪힙니다. 부모님 세대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월급을 다 이제 하면은 어머니께서 다 지출하고 용돈 받아 쓰시고 약간 다 그렇잖아. 근데 요즘에 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특히나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,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버는 돈인데 이걸 왜 다 와이프한테 줘야 되냐, 내가 이거 관리하겠다, 맞벌이가 또 많아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가 버는 돈은 네가 관리하고 내가 버는 돈 내가 관리해서 공동 통장에 생활비 입금해서 그렇게 하자. 서로 연봉이나 이런 거를 오픈 안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둘 중에 한 명이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, 한 명은 나 그거 싫어.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, 결혼 전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. 돈 관리 어떻게 할 건지. 너무 돈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랬고, 두 번째 육아 관련된 게 굉장히 큽니다. 예전에는 거의 뭐 90%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엄마가 애들을 잘 키우고 전업주부가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.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고 여성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많이 존중해 주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. 이제 육아를 누가 할 거냐,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일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소득이 많은 게 남자가 더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. 난 이렇게 영업하고 막 굽신굽신 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데 주말에 나 좀 쉬고 싶은데,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
나도 일하는데 왜 아이 안 돌봐주냐, 주말에는 그래도 좀 네가 좀 봐라, 독박 육아다 하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. 또 두 번째는 맞벌이를 하다 보면 부부가 100% 육아를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누가 개입을 할까요?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성분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많이 개입을 하세요.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많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육아하면서 외할머니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장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양말 막 던져놓고 하면은 이런 거 왜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 그냥 했는데 이런 걸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. 육아에 있어서 또 친정 부모님은 많이 도와주시는데 왜 시부모님 왜 안 도와주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감정이 예민하거든요. 또 애를 돌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용돈이나 이런 걸 챙겨 드리는 게 맞잖아요. 얼마 정도 드릴 거냐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, 나는 한 300원 줘야 된다 하는데 100만 원만 주자 하면 아니 우리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걸로 막 너무 서운하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.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, 제 지인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분배하는지 많이 물어봤어요. 남자분들이 90%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. 화장실 청소. 이거 화장실 청소랑 음식물 쓰레기는 100% 거의 이거를 안 해야 하라고 한다? 그 순간에 싸움 나는 거야. 굳은 일을 좀 남자가 해야죠. 요즘에 이제 현명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를 막 정리하는 것처럼 엑셀에다가 뭘 할지 횟수까지도 다 해가지고.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. 계약관계도 아니고.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격 차이를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. 특히나 2030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좀 더 심화됐잖아요. 요즘 MZ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. 예전에는 부부라는 공동체 의식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,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난 하기 싫다 하기 시작하면 이제 타협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좀 특이한 성향, 가장 큰 게 술버릇이 좀 안 좋아서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요.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제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폭력성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이것도 있네. 이건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인데 결벽증이 너무 심한 경우, 여자분이 이거 결벽증이 있었어요. 제 의뢰인 남성분이었는데 연애할 때 몰랐대요.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애를 만지려면 손 씻는 건 당연한데 샤워를 시킨 거야. 한두 번 맞춰줬대.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샤워를 했어. 한 번 하고 나서 애를 만지고 마트에 뭐 사러 갔다 온 거예요. 사러 갔는데 또 샤워를 하러 갔다. 그리고 결벽증 너무 심하니까 또 문제 뭔지 아세요? 같이 잠을 안 자려고 한대요. 더럽다고. 총각 때는 밖에서 입도 넣고 그냥 입고 자기도 하고 했는데 맞춰주면서 뭐 잠옷 갈아입고 했는데도 자기 전에 또 샤워를 하라고 한대요. 머리까지 감으라고 한대. 제가 물어봤어요.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? 한 6개월 정도 했대. 그때 몰랐어요? 몰랐대. 결벽증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심한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. 정리를 하면 2030들이 많이 이혼하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려봤는데,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는 연애할 때 이런 것들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과 조율을 많이 맞춰보고 결혼을 하면은 좀 이혼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